내연차의 종말은 시작되었다. 20년 후 벤츠는 순수 내연 기관차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차기 회장 내정자인 올라 칼레니우스 연구개발 총괄은 13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선언했다. 탈내연기관 선언 벤츠, 폴크스바겐, 스웨덴 볼보, 일본 토요타도 202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모든 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지난 4월 말 오는 2030년 전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가 최소 1억 4,500만 대, 많게는 2억 3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 2035년 EU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하이브리드카도 금지라고 못 박음으로써 유럽 내 내연기관차의 종식이 한층 분명해졌고 시기도 앞당겨졌다고 말할 수 있다. 내연차의 몰락은 배터리 가격의 급등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세계 전기차 운행 대수의 폭발적 증대에 14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리튬 코발트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미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2027년쯤엔 아예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배터리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이중화로 고서양 고가격 중 사양 가성비로 이중화될 것이다. 전고체, 배터리 등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고밀도 안전한 배터리 산업은 당연히 발전하지만 단거리 운송용의 배터리 산업과 가성비 경제성의 급속한 배터리 가격 급등을 제어할 리튬 인산철 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본다. 전기차로 이행 충전 인프라. 충전 인프라 부족이라는 걸림돌도 넘어야 한다. 전기차 1억 대 이상 시대로 가려면 2030년까지 유럽 내 1,000만 기, 전 세계적으로는 4천만 기 이상의 충전기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의 충전 인프라가 30배 가까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다임러 트럭 마틴 다움 회장은 6일 전기차 충전소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충전소 부족이 차량 보급의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로 이행 부품의 단순화 고도화. 발전된 전기차의 구조는 사실 플랫폼이랄 것도 없습니다. 각각의 핵심 부품을 레고 블럭처럼 갖다 붙이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한국이 배터리, 열관리, 디스플레이, 반도체, 카메라 센서, 이파워트레인, 공조 등의 통합 세트 경쟁력 강화. 일자리 감소라는 복병도 도사리고 있다. 전기차는 부품 수가 적어 생산에 필요한 인력도 지금보다 40% 정도 줄어든다. 감원에 대한 노조 반발뿐만 아니라 실업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자동차 업계만으론 부담하기 버겁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UAM이 뜨면서 내연차가 마찰을 없앴지만 새로운 시장은 또 생기고 커질 것이다. 앞선 기술의 페브 일본차의 몰락. 일본의 하이브리드카는 전 세계 전동차 판매에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일본의 작년 하이브리드카는 269만 대, 플러그인은 96만 대, 전기차는 220만 대, 269만 대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 도요타, 혼다 등 일본 2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 도요타 비중이 71%. 2050년의 이유는 내연차의 완전한 퇴출을 선언하여 이제 내연차를 개발하는 바보짓은 없을 것이며 이는 페브차의 강점을 갖는 일본 토요타나 일본차의 몰락 예측. 페브차의 강점을 갖는 일본 토요타나 일본차의 몰락을 예측할 수 있으며 배터리 또는 수소차 경제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단순 도로를 달리는 모빌리티만 아니라 공중에서 뜨고 날고 이동하는 UAM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페브카의 문제점.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되었지만 내연기관 구동계통과 전기 구동계통을 동시에 넣는다는 비용면의 비효율이 상존해왔습니다.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원가 인하 여지가 많지 않고 범용 제품으로의 대량 보급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럽의 2035년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는 모두가 전기차로 간다는 타임라인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전기차의 구동장치가 엔진에서 배터리 모터로 빠르게 바뀌어감에 따라 전기 동력원을 기반으로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바뀌어가는 속도도 한층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동차 외주 생산 체계 가속화로 구글, 애플 등 소프트웨어 AI, 데이터에 강한 거대 IT 기업들의 자동차 진출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의 스마트폰 컴퓨터화에 따른 글로벌라이징화. 자동차 외주 생산 체계 로컬 덫이다. 그리고 개발회사와 제조회사가 다를 수 있다. 거대한 변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촉각을 세우고 대비해야 함. 또한 중국의 폭스콘 같은 자동차 외주 생산업체가 생겨 생산 판매의 이원화가 될 것입니다. 전기차로 이행 중국의 등판. 중국은 유럽의 전기차 급선회로 더 큰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도 2035년 자국 신차 시장을 탄소 배출 제로, 자동차 50%, 하이브리드카 50%로 채운다는 로드맵을 발표. 이동거리 100km 이하의 소형 모빌리티와 저가형 리튬인 산철 배터리 채용으로 가성비의 소형차 우위. 트럭 등 대형차는 어찌 될까? 배터리로로 대형 운송 차량을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더 비경제적이다. 탄소 제로를 선언한 이유는 2035년 이후 수소 트럭이 대세가 되리라 본다. 수소 경제는 결국 원자력을 기반으로 해야 경제적이라 국내 원자력 사업도 탄력을 받고 소형 원자로를 개발 강점이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다. 탈내연차의 선언 원전으로 가야 한다. 이번 정권과 들음길로 가면 우리는 살 수 있다. IEA는 원전을 통한 에너지 공급은 2020년 5%에서 2050년 11%로 2배 이상 늘려 잡았다. 24시간 높은 효율을 유지하는 원전이 태양광, 풍력 발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IEA는 원전의 역할을 급격히 축소하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탄소 제로 목표 달성에 실패할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지난 200년 지탱해온 화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를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이다. 현재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78%를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 연료가 맡고 있다. 발전 분야에서만 전 세계에서 연간 이산화탄소 135억 톤이 배출되고 석유화, 제철 등 산업 부문,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쓰는 수송 부문에서도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폐부차의 몰락, 수소 경제로 이행, 내연차의 부품 산업 몰락, 고급 배터리 vs 단거리용 배터리 산업의 성장, 원자력 산업의 성장, 탈석탄 발전 가속화, UAM 산업으로 이행, 새로운 부동산 시장 태동, 새로운 모빌리티의 등장 수직 이착륙, 친환경 저소음 UAM 서비스의 핵심은 전용 기체다. 기존 비행기나 헬리콥터로는 UAM을 구현하기 어려워서다. 비행기는 긴 활주로가 필요해 건물로 꽉 막힌 도심에서 쓸 수가 없다. 수직 이착륙 친환경 저소음. 헬리콥터는 좁은 공간에서 쉽게 뜨고 내릴 수 있지만 소음이 너무 크다. 무엇보다 둘 다 내연기관을 사용해 탄소 배출량이 많아 미래 교통수단으로는 실격이다. 차세대 운송혁명 UAM으로 진화. 다음번 교통혁명의 무대는 하늘이다. 전 세계 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UAM 시장을 노리고 있다. UAM은 도시 집중화로 포화 상태에 이른 지상, 지하 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고도의 공중을 활용하는 교통 서비스다. 백투 더 퓨처 블레이드 러너 등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하늘을 나는 차를 현실로 만드는 셈이다. UAM의 전선. 스타트업들은 물론 항공사와 완성차 업체 등 100여 곳의 회사가 벌써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피츠북은 UAM 시장 규모가 2025년 15억 달러에서 2035년 1,51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UAM 스타트업 조비에 투자한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뉴욕타임스에 UAM은 우버가 공중에서 테슬라와 만나는 격이라며 도시와 통근, 교통정체라는 개념이 새로 정의될 것이라고 했다.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는 무엇? eVTOL 일렉트릭 바티칼 테이크 오프 앤드 랜딩 전기식 수직 이착륙기이다. 헬리콥터의 소음은 대부분 고속으로 회전하는 대형 회전 날개와 터빈 엔진에서 발생한다. eVTOL은 이를 작은 로터 여러 개를 전기 모터로 돌리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헤드셋을 착용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 전기가 동력이므로 탄소 배출도 거의 없다. VTOL의 추진 형태. VTOL은 추진 형태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비행기 날개가 없는 멀티로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소형, 드론을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로 키운 것이다. 기술적 난도가 낮아 빠른 양산이 가능하지만 순항 속도가 느리고 항속거리도 짧다. 중국 이항의 이항이 116, 독일 볼로코퍼의 볼로시티가 멀티로터 방식이다. 리프트 앤 크루즈는 어떨까?
리프트 앤드 크루즈 방식은 비행기 날개와 함께 이륙용 로터와 비행용 로터를 따로 달았다. 이륙할 때는 지면과 수직 방향의 로터를 써 떠오르고 순항 고도에 이르면 수평 방향의 로터로 속도를 낸다. 최대 시속 180km로 100km 거리를 날 수 있어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하다. 미국 위스 벡터드 트러스트는 어깨 벡터드 스러스트 형태다. 해리어와 F-35 전투기처럼 제트 엔진의 노즐 방향을 바꿔 수직 이착륙을 가능케 한 것이 일례다. 미 해병대의 벡터드 트러스트는 어떨까? UAM에는 미 해병대의 V-22 오스프리 같은 틸트 로터 방식이 쓰인다. 날개에 달린 로터가 이륙 시에는 하늘을, 비행 시에는 기체 앞쪽으로 향한다. UAM의 안전성과 기반시설과 부동산의 지각 변동도 온다. 기체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센터의 조성, 항공관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 여러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항공사고 특성상 안전 문제와 대중의 인식 개선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새로운 건설 및 기반시설의 시장이 형성되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길 것이며 내연차가 하지 못한 배터리 산업의 UAM 시장은 건설 및 기반시설의 인프라 시장이 지하철처럼 새로운 시장이 생길 것이다. UAM은 전기로 구동하는 수직 이착륙 소형기체를 이용한다. 수직으로 뜨고 내려 활주로가 필요 없다. 해외에선 기체 개발까지 마친 기업이 여럿이다. 독일 릴리움 제트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50분 만에 300km를 이동한다. 미국 조비항공은 수직 이착륙 기체 시범 비행을 1000번 넘게 실시했다. 인텔 도요타로부터 투자받았고 작년 국내에선 한화그룹의 방산정보통신 계열사 한화시스템과 현대자동차가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작년 2,500만 달러를 들여 미국 개인 항공기 개발 전문기업 오버에어 지분 30%를 인수, 조종사를 포함해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5인승 비행체 버터플라이를 개발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틸트로터를 전후방에 2개씩 장착한 버터플라이 모형을 이번 엑스포에서 공개했다. 틸트로터 1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3개로 안전비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현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사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UAM 서비스 법인을 올해 미국에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인승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현대자동차는 KT와 손잡고 UAM용 통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UAM 정거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한 팀을 꾸렸다. 무인 셔틀이 다니며 승객을 태우고 에어택시 정거장까지 데려다주는 운용 청사진도 발표했다. UAM의 현대자동차의 선점. 현대차는 2028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는 향후 UAM 운항 시스템을 통제할 무인 비행체 교통관리 플랫폼 구상을 공개했다. 에어택시 비행 계획의 접수와 승인 등 운행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 관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옥상에서 뜨고 내려 부동산 시장 격변 예상. UAM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바꿔놓을 것이다. UAM이 뜨고 내리는 정거장을 구축하는데 대도심 건물 옥상이 활용될 수 있으며 옥상에 UAM 거점이 생기느냐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 UAM이 상용화되는 2030년쯤엔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기존의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 중심에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버는 맥쿼리 릴레이티드 같은 부동산 개발사와 손잡고 고층 빌딩 옥상을 UAM 이착륙 거점으로 활용하는 스카이포트 전략 투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AM 상용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안전성 확보 같은 기술적 문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완화 같은 이슈부터 풀려야 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미 유럽의 항공 당국이 안전성 검증 인증을 해야 상업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본 내용은 일간지 특히 존선 비즈와 중앙일보를 참조하였습니다.